자, 안녕하십니까. 합격신화 양철식 선생입니다. 오늘은 대입 자소서 속에서 자기소개서 3번 항목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항목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3번 항목인데 제가 먼저 차이점부터 말씀드린 1번 항목은 뭐 보셨다시피 교과 위주의 어떤 작성 내용이었다. 2번 항목은 이제 그 비교과 자동봉진이라고 그러죠.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쓰는 거였고요. 오늘은 3번 항목인 그 학교생활 중에 배려 나눔, 인성이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대학 생활을 한다거나 연구활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회성이나 뭐 대인관계, 공감능력, 리더십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열정을 쏟는 데 상당히 중요한 핵심 자질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항목에서는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이 뒤에 있던 배우고 느낀 점은 1번부터 3번까지의 공통점이었죠. 1번부터 3번까지의 공통점은 다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야 되는 거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한 사례를 써라 했는데 이걸 다 쓰려고 그러면 힘들죠. 이게 그죠? 3번 항목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성이라든가 관계성, 대인관계, 뭐 리더십, 뭐 이타성 뭐 무슨 말인지 알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성질, 그러니까 책임감 이런 것들인데 이타성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 교육학과, 뭐 사회복지학과 뭐 이런 쪽에서는 중요한 것이고요. 리더십, 뭐 원활한 소통관계 뭐 이런 것들 뭐 경영학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관계성은 이제 뭐 공과 이공계열에서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이 집단 생활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뭐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적응력이라든가 뭐 친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대다수 자기 자랑 위주로 가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리더십이 뛰어나다라고 이걸 밝혀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자질 중에 특정 부분이 강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좀 곤란하고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재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다 보면 중원 부원 뭐 이렇게 좀 너무 산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자라는 분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천자라는 분량을 토대로 한다 그러면 이런 집단 생활을 하든 집단 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죠. 동아리 활동이나 모둠 활동이나 뭐 조직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되고 한 2개 정도가 적절치 않을까. 하나 내지 둘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둘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는 이제 집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목표, 내가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 집단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되게 이제 뭐 분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고지 시중에 나가시면 어떻게 200자 원고예요. 200자 원고. 이 200자 원고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고지가 300자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뭐 200자 원고, 500자 원고, 1000자 원고 이렇게 있죠. 200자 원고는 가장 기본적인 단락의 분량이 200자다. 그래서 200자 원고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200에서 한 250자 정도가 한 단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긴 글일 경우는 500자 교를 한 단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는 한 단락에서는 이제 첫 번째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먼저 써주시는 게 좋겠죠. 집단 생활의 어떤 내가 집단 생활을 하게 된 목적이라든가 뭐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소통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일단 먼저 분석 또는 반성. 뭐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됐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해결책.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겠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논리적 연상법이죠. 자, 물론 여기서 해결책을 찾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을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의 결과도 제시되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올릴게요. 자, 실천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이거는 아까 이 상목 속에서 적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단락을 구성해서 가치, 깨달음.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음 이런 것들은 다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인식의 변화든 어떤 행동의 변화든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올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다거나 또는 뭔가를 배웠다. 배우면 사람이 달라져야죠. 달라지거나 또는 뭔가 과거의 생각과는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성숙된 것조차도 사실은 뭐 변화죠, 일종의. 자, 이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이제 구성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봤는데, 자, 먼저 보면,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동아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의식이 분명한 경우가 중요하죠. 자, 죄송합니다. 카드를 안 바꿨군요. 자,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동아리 활동을 그냥 뭐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힐링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좀 많이 쓰잖아 이런 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입이란 말이에요. 대입. 그래서 앞에서도 1번, 2번 항목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자기 자신의 지원 모집 단위의 성격을 좀 고려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셨다면 좀 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다. 이런 것이 발전 가능성의 토대가 될 수 있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준비를 했다. 이것은 뭐예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발전 가능성 있는 인재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성이 있음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 계획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모집 단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죠. 자, 봉사활동도 집단활동이 될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중에서 또는 활용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사회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면 좋겠죠. 두 번째, 이 목표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특정 동아리 활동 내용 속에서 동아리원들과의 어떤 관계,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이 어느 정도의 대상이 많은 대상들이 있어서 관계가 이렇게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소수라서 좀 쉽게 관계를 접근할 수도 있고 소수라도 이런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는 어느 집단이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가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생활 좀 원만했던 학생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뭐 특별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문제라는 게 잘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자그마한 것들조차도 이런 특히 소통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오해를 유발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집단 내 갈등 또는 전달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대상들의 서로 아직은 청소년들이다 보니 이 청소년 집단들이 가질 수 있는 미흡한 반응, 뭐 이런 것 예상치 못한 난제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반성적 태도를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내비두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도 실천 과정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배우고 느낀 점이 기술돼야 되죠. 천자이기 때문에 약 300자 정도 수준을 보면 3문단 정도로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동기나 또는 뭐 목적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결 방안, 그 다음에 그 해결과 관한 실천 노력, 그로 인한 어떤 뭐 깨달음 또는 배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기술되면 되겠죠. 분량상으로는 요건 뭐 조금 적게 한 150자, 200자 수준 정도 될 수 있고요. 요건 좀 더 나갈 수도 있겠죠. 한 400~500자 수준, 마무리가 한 300자 수준, 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또 문단을 한 번 더 나눠도 되는데, 집약적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물론 문제 제기를 한 100자, 150자, 해결 과정 100자, 150자, 실천 노력 뭐 150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세분화한 다음에 다시 통합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생이 썼던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씩.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왜 이러지, 자꾸. 내가 크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거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1학년이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좀 어색하다, 그죠? 이런 거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1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정도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보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저는 저의 미술 재능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또 목적의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 미술 재능 기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율동아리 형태가 되거나 뭐 그러겠죠. 이런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아리 하나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담당 선생님을 만들고 또 그 규정을 만들고 또 승인을 받고 이런 것도 재원을 구성원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이게 주체적이고요. 주체적 어떤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뭐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이 들어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없으면 만들자. 학교의 주선으로 저희 동아리원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활동이었습니다. 일종의 뭐 봉사활동 같은 건가 봐요. 그죠? 하지만 봉사활동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처럼 순조롭지 않았으며 시작부터 지침함의 문제 제기가 또 바로 되고 있군요. 5, 7세로 구성된 아이들은 저희들의 말을 순순히 그죠? 순순히 아닙니까? 따라주지 않았으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시작부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런 거죠. 미술 재능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죠?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뭔가 봉사활동 시작했으나 처음 생각과 달리 문제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교육적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처음 생각과 많이 다른 상황이 나와버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위로 좀 내려놓고. 자, 나의 재능을 확인하고 공유하고픈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대한 것에 반성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인의 미술적 재능 확인하려고 교육을 시작했다? 자, 이 교육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저도 학원을 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건데요. 잘했어요. 예. 교육이란 것은 이렇게 본인의 가치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만약에 선생님 기분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을 고려해야 그래야 교육이 될까 말까 한데 본인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동원했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뒤에 나오니까 말았는데. 이런 반성은 상당히 절절하고 간절한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법의 측면에서 아이들이 재밌어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자기 재능 확인하려니까 자기 뛰어난 거 보여주기만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친구 얼굴 그리기, 판화 수업, 풍경화 수업 등이 재미없게 반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칭찬이 인색했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자, 충분한 반성을 했군요. 잘 짚어낸 거죠. 본인의 목적의식은 충분히 있었으나 그 목적의식이 사실은 어떤 그 수단이 어떤 그 교육적 목표를 가진 학생들하고는 안 맞는 거죠. 얘들은 이제 배우고 싶어 왔는데 얘는 뭐예요?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맞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고려해서 저희들은 수업 방식과 태도를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원인 분석이 끝났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이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 교수법에 문제 있으니까 교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 생각이나 인식도 바꿔야 돼요. 태도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죠?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복잡하지 않은 수업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판화는 스텐실 기법을 이용한 타투로 바꾸죠. 구체적으로. 친구 얼굴 그리기는 어벤져스 캐릭터 모작하기로, 풍경화 수업은 자기가 자는 방 그리기로 바꿨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도 큰 목소리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교육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아이들은 이전보다 결과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겠죠? 재미있어 했고 그런 반응이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애들이 본인의 인식이나 수업 방식의 변화가 결국 아이들만 좋은 점에 본인도 즐겁고 본인의 어떤 재능을 향상하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읽어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문단을 구성하고 글을 소재를 끄집어내니까 작은 소재들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이는 단지 아이가 아니라 저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거 깨달은 점 아니겠습니까? 깨달은 점. 그죠? 아이들도 자신들만의 호기심과 즐거움이 있으며 그에 걸맞는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했음을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상대를 고려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소통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하는 거죠. 근데 나의 마음만 고집한다면 의사소통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이제 책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배웠군요. 단순하게 나의 재능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 출발은 고맙게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죠. 대한 고민과
이해를 선물로 준 소중한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닌데 이걸 본 다른 분이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수험생들은 위사의 장단점을 분석하면 3번 문항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자소서는 합격 문턱을 넘었다는 점이다. 자소서 외에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글로 평가할 수 있다. 제가 봐도 사소한, 자, 이게 학생들이 뭔가 큰 스펙, 네? 자, 다시요. 뭔가 큰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 종합전형에서 승산이 있다. 종합전형을 쓰려면 반대로 스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충실한 학교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충실한 학교생활을 합니다. 충실한 학교생활이란 것과 더불어 좀 만났으면 좋겠는 게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계획이 미리부터 결정이 된다면, 계획을 미리부터 작성했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학교 생활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상호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학생은 뭐 교육학과를 쓴다든지 미술교육학과라든지 이런 부부 유아교육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물론 심리학과라든가 이런 부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충분히 알았다는 점에서 아주 큰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글이고, 좋은 글은 어떤 글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글 속에 잘 드러나야 좋은 글인 거잖아요. 좋은 글이란 거죠. 또 다른 학생,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합격한 학생이군요. 1학년 때 지역의 도서관에서 중학생들에게 영어 신문을 가르치는 봉사활동, 되게 이제 봉사활동이 많죠. 매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뉴욕타임스나 코리안 헤럴드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미리 기사를 읽어 기사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위한 한국어 기사와 학생들 꼭 알아야 중요한 단어를 고른 단어 시험을 제작했습니다. 이 학생은 목적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요. 지리학과란 것과 영자신문 이게 가르치기가 좀 잘 안 맞았으니까 이 목적을 딱히 밝히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활동 내용을 상당히 구체성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얼마만큼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지 않기 위하여 관련 뉴스를 많이 찾아보고 노력했다는 거죠. 많은 노력을 했네요. 영어 기사도 여러 번을 읽어보며 문법이나 발음 등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기사는 전교조 불법화 새 역사 교과서 집필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당시 사회에서 논란이 되던 창간법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이슈죠. 사회적 이슈에도 나는 관심이 많다. 이걸 보여주고도 있고요. 자,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당시 사회에 쟁점이 되는 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교육이 뭐예요? 교육을 했는데 자신한테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학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조금 노력해서 남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보람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어떤 느낀 점. 자, 남을 지도하는 것에서 느끼는 보람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주말인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촬영하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보람감 때문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뜬금없이 오네요. 자, 어쨌든 이 학생도 그렇고 앞전 학생도 그렇고 되게 이제 활동 내용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보람을 많이 느꼈다 이런 내용이 많군요. 좀 더 볼까요? 자, 방금 전에 학생 거는
길지 않게 보면서 내용에서 좀 조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좀 잘 빠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진로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자기의 전공과 딱 부합하는 경우가 좀 드물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자, 자유전공학부입니다. 뭐 좋을 것 같지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몸을 부딪히며 친해진다는 생각합니다. 인천시 강화도에 위치한 고아원인 계명원에서의 체육대회는 봉사활동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꾼 전환점입니다. 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어떤 활동이, 즉 다시 말하면 본인이 어떤 집단 활동을 하고 그 집단 활동에서 변화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포인트로 먼저 잡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경기는 5인 6각 이어달리기, 뭐예요? 집단적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종종 해오던 2인 3각과는 비교되질 만큼 호흡을 함께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자신이 구호를 외쳐야 한다며 다투기도 하고 넘어질 때마다 서로를 탓했습니다. 잠깐만요. 보통의 학생들이 고아원 가면 뭐 애들 씻겨줬다는 운동 뭐 이런 얘기로 가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남아나질 않는다며 웃음으로 다툼을 마무했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고 상대를 초월해야 하는 다급한 마음에 빨리 뛰다가 다 같이 넘어져 무릎이 까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악 나눔 활동에서는 저는 꾸준히 연주한 들음을 가르쳐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지금 내용의 시작점들이 되게 집단 활동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 집단 활동이 이제 뭐 봉사활동, 똑같은 봉사활동을 얘기하더라도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식사 도우미, 목욕 도우미, 말벗,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에 갔던 데서 실제로 체육대회를 같이 했다는 거고, 음악 나눔 활동을 또, 이건 뭐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나눔 활동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음악 나눔에서는 어떤 뭐 교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겠고요. 이거 뭐 함께 해야 되는 단체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자신만 고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이후에.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교를 좀 해본다면, 예.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제일 먼저 뭐 목적의식을 먼저 전개했을 때는 이제 이게 지원 모집 단위와의 결부성, 열정, 그 다음에 계획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창의적이고 또 본인들의 그 실제 생활 속에서 언급되어 있던 진실성이 잘 묻어나고 있고, 여기서 알고 싶었던 인성이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뒤 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서 4번은 또 서울대학교 부분 갖고 나눠서 해야 돼서 잠시 끊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4부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4부로. 지금 방송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학생들이 좀 지루해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 집약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줄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클릭, 그죠? 구독, 그 다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